안녕하세요. 스튜디오샤의 민구입니다. 오늘 이렇게 3월 5일사가 끝났을 텐데 한번 이렇게 리뷰를 해보려고 전문가 선생님 모셨습니다.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투스에서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정현경이라고 합니다. 어썸 수학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강의하고 있고요. 3월 학력평가 첫 시험이었을 텐데 뭐 긴장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 긴장을 이제 좀 풀어드릴 시간인 것 같고 해설, 총평 그리고 우리 실력자 민구 선생님에게 좀 배우는 좀 시간을 또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도. 아닙니다. 전년도랑 전전년도의 그 난이도를 좀 비교하고 싶은데 이제 학생들의 모수가 좀 다르다 보니까 네. 이제 이게 정확한 비교는 될 수 없지만 이제 여기 오기 전에 문제를 딱 보자마자 문제를 풀고 제 인스타에 아무리 봐도 1컷은 80점 근방일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 이투스 이제 사이트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1컷이 몇 점이었던가요? 80이네요. 80점. 네, 제가 돗자리 깔아야 됩니다. 1컷이 80점이고 그다음에 2컷이 67점인데 정확한 값은 아니고요. 예측치니까 약간의 변동은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80점, 67점, 57점, 그다음에 40점. 자, 4등급 컷인데 많이 내려가네요. 느껴지는 거 있죠. 왜 이렇게 나오는 걸까요? 예, 그 급간의 어떤 점수차가 확실하게 벌어지는 건 그 상위권하고 중위권 친구들이 차이가 좀 많이 난다. 그리고 하위권 친구들도 차이가 많이 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미적분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친구들 또는 수능이 아직 그쵸. 준비되지 않은 친구들이 다수 포진돼 있다라는 거죠. 3월이다 보니까 확실히. 네, 3월이다 보니까 준비가 많이 안 됐죠. 저는 1컷이 좀 다소 낮은 상태로 형성돼 있는 이런 시험이 되게 전 희망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노력을 하면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시험이다라는 거. 그리고 아직도 중반 때 점수가 좀 높지 않은 거기 때문에 기본과 그 기초 문제들이나 뭐 어려운 3점이나 쉬운 4점만 잘 풀더라도 전 등급이 상당히 많이 상향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또 얘기하면 학생들이 물어봐요. 아직 재수생이 안 들어왔는데요. 그쵸, 3월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재수생 들어오면 보통 한 4점에서 좀 더 올라간다. 그쵸, 이런 그쵸. 느낌이잖아요, 원래. 그래서 이렇게 나와도 85점, 6점 안쪽으로 네. 좀 끝날 거니까 작년 수능 등급 컷이 혹시 아시나요? 몇 점? 84, 5 이러던 거 맞아요. 84점이었는데 자 제가 학생들이 가지고 조사했더니 어떤 학생은 84점인데 2등급이 나온 친구가 있고 84점인데 1등급이 나와. 그 공통에서 틀리냐, 맞아요, 뒤에서 맞아요, 틀리냐. 맞아요. 예. 공통을 더 많이 맞으면 좀 유리해서 어쨌든 수능은 이제 공통 영역이 좀 중요하다라는 걸 좀 볼 수 있고. 그러면 이 시험지 자체의 전체적인 느낌은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제가 처음에 봤을 때 이제 문제는 어쨌든 좀 쉽지는 않다, 네.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1번부터 한 10번 근방까지는 맞아요. 좀 평이하게 풀려서 올해 좀 문제가 쉽게 나왔나 네. 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준킬러 지뢰밭이 빠바바바 터집니다. 최근에 준킬러가 계속 어려워지는 트렌드잖아요. 예, 킬러가 그리고 거기가 없어지고. 제가 말한 대로 지뢰밭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퐁당퐁당 퐁퐁당 어려웠다가 갑자기 쉬웠는데 갑자기 또 이런 또 어렵고. 그렇죠. 저는 좀 계산이 복잡해서 맞아요. 이번에 특히 계산이 좀 많더라고요. 그렇죠. 완전 예. 발상이 엄청 어려운 문제보다 그렇죠. 앞에서 계산으로 다 시간 끌어서 뒤에 못 봐버리는 네.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한 4, 5년 동안 문제를 풀면서 계속 제가 글을 올리거나 강의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계산이 상당히 사랑스럽다. 더럽다. 이런 얘기를 많이 예쁘다가 하거든요. 아니라 네. 더럽다. 아무래도 이 교육청 출제진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하면서 계산을 일부러 좀 어렵게 냈을 가능성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오히려. 같아요. 근데 지금 답을 말씀해 주신 게 계산이 더러울 것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는 게 저는 맞다. 계산을 잘 할 수 있게. 그렇죠. 계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사실 연구할 수 있어요. 수 같은 네. 경우는 그 3, 4차 함수 같은 경우에 좀 외워서 풀 수 있는 비율관계나 넓이 맞아요, 맞아요. 이런 거. 오늘도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네. 그런 걸 연습해 두는 게 상당히 좀 중위권이나 중상위권이 상위권이 되게 중요한 하나의 키워드가 될 수 있다. 그 준킬러에서 시간을 좀 줄일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중간중간에 좀 심각한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계산이. 우리가 그 심각한 문제를 좀 이제 보면서 가야 네. 되지 않을까. 아까 말한 대로 제가 10번 근방까지는 네. 그래도 뭐 계산을 하더라도 평이하게 갈 수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엄청 네. 쉬웠던 것 같아요. 앞쪽은 오히려. 최초의 위기를 어디로 보냐면 이제 11번. 1번이었습니다. 저도 똑같이 1번 문제를 한번 좀 확인해 볼 건데 갑자기 앞에랑 확 올라가지고 난이도가 느낌이 좀 많이 네. 달랐어요. 그리고 제가 뭐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이게 잘 푼 것 같지가 않은데 답이 나와. 그래서 제가 이게 맞나? 하면서 계속 풀게 되네. 물어봤죠. 제가 저 이렇게 풀었는데 해설지 못 봤다. 같이 확인해 보자라고 말했는데 해설지랑 거의 똑같이 맞아요. 풀었더라고요. 그래서 발상이 복잡한 것 같진 않아요. 계산, 여기서 계산이 많고 근데 계산하면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나? 이게 맞아요. 11번인데 네, 맞아요. 이런 느낌이 좀 있는. 네, 그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여기서 이제 멘탈이 확실하게 좀 나간다. 특히 이제 코사인 법칙을 쓰고 사인 법칙을 쓴다라는 어떤 평이한 부분들은 내가 제대로 풀고 있다라는 확신이 안 드는 순간들이 분명히 11번에 생긴다. 살짝 넘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11번이요. 오히려. 솔직히 11번 막혔으면 저도 넘어가는 게 맞다고. 네, 그게 좀 낫는 것 같아요. 그게 괜찮은 전략. 풀지 말라가 아니라 돌아와서 살짝 풀면 돌아와서 좀 풀자. 시간을 좀 벌어놓고. 그러니까 여유가 없으면 이건 좀 계속 뒤에서 말릴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13, 14. 13번. 13번이 저는 개인적으로 14나 15번보다도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에게는 더 어려운 느낌이지 않았을까. 합성함수 형태니까. 합성함수 싫어하는 친구들 많죠. 근데
합성함수를 조금 연습을 잘했던 친구들에게는 답이 그냥 확실하게 보이는 문제이긴 한데 이런 류의 문제는 무조건 나올 거야라고 생각해야 되는 연습해야 되는 유형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까? 이런 느낌이 딱 그 네. 공통 수투 맞아요. 거에서 딱 드러나는 그렇죠. 준킬러에서 반드시 또는 네. 조금 어려워진다면 킬러에서 반드시 네.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잘 넘어가야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14번. 문제 14번. 14번. 전 처음에 네. 이게 이 해석 잘 못하고 그냥 네. 생 계산인가? 이러다가 해석이구나 하고 풀다가 결국 뒤에 또 계산이 있다고. 그렇죠, 결국. 그렇죠. 해석을 그래서 다 계산이 해도, 많았다라는 의견을 보냈던 게 저도 네. 14번이었거든요. 이걸 이렇게까지 계산하면서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이것도 들었어요. 특히 보통, 디귿 적분 계산은 진짜 이거 정도인가? 이게 그래서 보통 기니디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함수의 그래프의 특성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네, 문제를 그쵸.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좀 확인해 보면 이게 우선 첫 번째는 함수의 그래프에서 근데 얘가 문제를 또 주다 말았어. 왜냐면 3차가 아니라 2차야.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기억, 니은, 디귿에서 이게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게 이제 아, 기억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네. 니은을 풀고 기억, 니은을 모아서 이게 합쳐가지고? 가정이 되거나 어떤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유기적인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쵸. 그게 기니디죠 원래. 이게 그냥 기억, 니은 따로따로 노는 느낌? 이렇게 잘리고. 네. 그러니까 너무 계산도 좀 복잡한 상태에서 그쵸. 발상도 깊이 있는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아쉬웠던 문제 중에 하나였죠. 일부의 계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긴 한데 뭐 평행이동까지 써서 가볼 생각까지도 했어요. 전 실제로. 아. 근데 그건 더 복잡해지니까 네. 어쨌든 계산이 마지막에 있었다. 그럼 15번 문제 보도록 하죠. 15번. 전통적인 15번 수열이죠. 네. 좀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추론형 문제니까 정방향 추론을 하거나 역방향 추론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사실 약간 노가다로 정방향 추론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전 처음에는 역방향으로 풀었습니다. 역시. 그래서 홀홀홀 짝짝 홀이 안 되고 홀홀이랑 짝짝 중에만 돼야겠다. 제가 나중에 발견한 건데 사실 저는 그냥 일일이 대입해서 하나하나 이제 수영도를 그렸는데 그래도 한 6, 7분 이내는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충분히 그 정도 시간 드릴만 하고 좀 빠르면 5분 안에 풀 수 있었던 문제긴 한데 A, 6이 34다. 그러니까 이게 34가 짝수잖아요. 그럼 네. 앞에 있는 두 수의 합은 짝수 이거는 홀수 홀수여야 된다. 맞아요. 그러면 역방향 추론이 훨씬 더 좋았다. 네. 민구 승리. 네. 저거 잘 풀었습니다. 정방향으로 추론을 했어도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니었던. 그리고 이게 문제가 또 아주 어렵게 풀리진 않더라고요. 네, 조금 노가다성이 있어가지고 예. 그냥 시간만 들이면 좀 풀리는. 그렇죠. 초반에서 11, 13, 14, 15 이렇게 다 계산이 있어버리니까 네. 조금 여기서 이미 시간이 많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갔나? 이 얘기 됐을 거예요. 벌써. 예. 시간 관리하기 되게 힘들었을 거고. 네. 그래서 중간 타임에 또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수능이나 이제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우선 기본형 문풀이 좀 확실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어려운 3점, 쉬운 4점, 네. 사실 이제 준킬러 파트까지 저는 이제 개념적으로 접근은 좀 가능하다고 봐요. 계산이 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발상이 어렵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준킬러 형태까지 풀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을 키우고 사실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건 100분 시간 걸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11번에서 말렸다. 이거 붙잡고 이게 아니라 내가 좀 넘어가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풀 수 있는 문제를 빨리 끄집어낸 다음에 원점수 확보가 가능하고 그렇다면 이론적으로 저는 100분 안에 30번까지 다 풀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친구들 이렇게 보면 그 30번 문제만 이렇게 주면 그 대체적으로 1, 2등급 때 친구들이 되게 쉽게 풀었어요. 쉽게 푸는데 네. 이제 시험장에서 시험장에 30번에 있으니까 마지막 문제로 우선 번호가 주는 이게 그쵸. 30번이라는 번호 자체가 이렇게 마동석 느낌이 있어요. 위압감이 있죠. 딱 그냥 버티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열어보면 저 같은 애가 있거든. 해볼 만한 애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마동석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나중에 좀 넉넉하게 시간 두고 내 말이 맞는지 아닌지를 이렇게 좀 검증해보는 시간들이 오답 정리할 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19번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운동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그냥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라서 판별식으로 그냥 바로 풀렸을 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 그리고, 약간 이거 속도로 안 보고 위치로 와서 틀린 사람들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바로 빼서 이렇게 바로 풀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문제를 그냥 띄엄띄엄 읽는 친구들. 그리고 자의적 해석이라고. 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생각하는 거. 이거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네요, 확실히. 예, 맞아요. 20분 문제가 또 여기서 갑자기 난이도가 갑자기. 예. 이건 오히려 해석이 좀 어려웠을 것이다. 계산보다는. 그렇죠. 어렵지 않으셨죠? 저는 이렇게 빨리 이렇게 붙여서 풀었는데 역시 아마 이 레벨이 생각을 달라. 못했으면 좀 오래 걸리지 않았을까 여기서. 네. 그렇죠. 많이 기출에 있었던 거라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기출 문제 중에서 저는 이제 킬러까지는 좀 빼고 네. 킬러까지는 빼더라도 준킬러 파트에서 반복되는 유형들은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연습된 친구들에겐 다소 어려워 보이지만 해볼 만하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이것도 계산이 좀 들어가긴 하는데 네. 이거는 계산을 확실히 줄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평행이동의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계산이 좀 줄어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고민한다면 되게 좋은 문제지 않나. 자 이제 대망의 21번, 22번. 네, 21번, 22번. 저의 의견은 생각보다 어려운데? 라는 의견이 좀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친구들은 이거 역함수 아니야? 이렇게 이제 보고 막 갔던 친구들이 있을 건데 전혀 그렇지 않았죠. 그리고 제시된 조건이 저는 좀 친절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그래서 뭐 비율로도 좀 풀어보기도 했고 그 비율로도 좀 문제가 풀렸고 그냥 정직하게 좌표 찾고 그 다음에 넓이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했더니 또 잘 풀리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이 생각보다 좀 많이 걸리는 형태라서 아마 이것도 계산에서 많이 말렸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확실하게 들어요. 저는 아까 네. 말씀하셨던 대로 네. 그냥 좌표 찾고 네네. 그 넓이 곱해서 풀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방식으로 푸는 근데 보편적인 문제긴 해요. 근데 이제 좀 계산이 걸렸을 것 같아요. 근데 21번이니까 이 정도의 난이도는 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고 보통 21번에는 항상 그 지수로 관련된 문제들을 내요. 그쵸. 그러니까 6편까지도 거의 붙박이더라고요. 붙박이. 그러니까 지수로그의 어떤 대수적 방식, 대표적으로는 그 거듭 제곱근 가지고 뭐 경우 나누는 문제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처럼 아예 함수 해석을 좀 복잡하게 주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연습하기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황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연습하기에 나쁘지 않은 문제이긴 하다. 그리고 22번. 22번. 저는 오히려 22번이 굉장히 약간 좀 실망스러웠어요. 실망스럽다. 어떤 요즘에 제일 어려운 게 22번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22번에서 엄청 하다한 게 있을 줄 알았는데 네. 생각보다 개형이 좀 빨리 나와가지고 네. 이게 소위 말하는 특이점, 관찰해야 될 점이 되게 명확합니다. 되게 명확하고요. 마지막에 계산이 일부 들어가지만 그것마저도 외워서 풀었을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그 넓이 가지고 문제 푸는 방식들이 익숙한 친구들에겐 징검다리처럼 풀렸을 것 같아요. 보통 전체적인 표현상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이거 확실히 어려운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보면 처음에 주어진 조건이 사실은 이게 약간 이건 이제 저의 의견일 수 있는데 약간 사설틱한 표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 이거 사설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편이죠. 네. 절대값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또 절대값을 한 번 더 의미를 따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미분계수처럼 보이지만 사실 미분계수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쵸.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를 일일이 분석한 이후에 그 안에서 소위 말하는 첨점 찾고 그 다음에 극값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X축의 평행한 반곡점 그런 점들을 예측을 하는 문제라서 굉장히 해석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도 만약에 내가 개념이 좀 부족하고 뭐 기본 개념들이 좀 안 된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굳이 무리해서 풀 필요는 없지만 애매하게 2, 3등급 나오는 친구들이 나는 뭔가 이렇게 치고 달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풀어보고 싶다. 그렇죠. 길게 보고 얘 로직을 좀 익힐 필요는 있어요. 뭐 이런 의견은 있을 것 같긴 해요. 보통 교육과정상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 맞나? 라는 질문들도 들어올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아예 안 나오는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상위권을 뚫고 가고 싶다. 역시 의미를 두고 풀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지금 보니까 아마 넓이 공식 그런 네. 넓이 공식 바로 쓰고 그다음에 극대극소 이거 다 테크니컬한 거예요. 그거 없으면 또 계산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에서 연습해야 될 부분도 좀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공통 범위였는데 이제 확통하고 이제 미적하고 기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순서대로 얘기를 하죠. 확통 문제 예전에 그 입시할 때 확통 푸셨었죠? 네, 저는 확통까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확통 문제 쉬워요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확통만 선택한 친구들 입장에서 제가 보면 얘들아 미안한데 어렵지가 않아. 25번도 이건 그림을 복사하기 붙여넣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많이 쓰던 그림이에요. 보자마자 기출이야? 뭐 이런 정도로. 문제집 같은 데서 많이 본 것 같은.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 진짜 예. 어디 있을 것 같은 예. 문제. 그래서 세 개의 문제랑 그다음에 26번에서 이제 한 번에 함정이 걸리는데 26번까지는 평이하게 풀려요. 그래서 선택 과목은 그냥 저는 보통 4 더하기 4, 4 플러스 4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4개의 평이란 문제와 4개의 고민해야 될 문제. 이렇게. 근데 이게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라는 생각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7번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보통 27번이 미적도 그렇고 4점 같은 3점 문제가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확통은 27번이 쉬웠습니다. 이거 뭐 센에 있던 것 같은데. 그대로. 네, 센에 있어. 그런 형태의 문제라서 27번까지 5개를 그냥 준 거죠. 네. 근데 여기서 28번부터 28번이 또 감동. 저는 28번 베스트. 특히 원순열 같은 경우는 이제 자리 구분이 없다 보니까 친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좀 있었을 건데 여기에서 키워드가 좀 다른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28번 위치에서 첫 번째 키워드는 원. 그러니까 사실 이런 류의 문제에서는 확률과 통계의 문제를 풀 때 통계를 단원을 공부하는 것과 경우의 수와 확률을 공부하는 게 완전히 톤이 다르거든요. 통계는 확률과 통계고 통계는 이제 약간 그냥 계산. 그렇죠. 그냥 그쵸. 암기. 예. 암기하고 계산하는 문제라면 경우의 수나 확률은 사실은 공식을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독해,
키워드 찾기 그리고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하는 맞아요. 게 쪼개는 게 진짜 맞아요. 쪼개기. 아 역시 확률에 쪼개기를 되게 잘해야 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개념을 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막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우선 독해가 제대로 안 돼서 키워드가 발상이 안 되는 친구들. 첫 번째는 원이라는 키워드니까 이제 원순열을 쓰겠다. 요거까지는 파악을 했을 건데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저게 있죠. 다른 종류와 다른 빵 같은 사탕. 같은 거. 그래서 같은 것의 매치는 사실은 이제 중복조합이나 같은 그쵸. 것을 포함하는 순열로 연계가 될 수밖에 없고 서로 다른 것들을 어떻게 써먹느냐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5개를 내 묶음으로 분류해서 그걸 원탁에 먼저 배치를 한 상태가 되게 만드는 것이 첫 번째. 그럼 더 이상 이제 원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쵸. 와, 이미 끝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중복 조합일 줄 알았는데 네. 그렇게 공식을 쓰기도 힘들어요. 오. 왜냐하면 여기다가 넣을 수 있는 것의 개수를 제한. 한정하다 보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그냥 안 되면 일일이 나열하는 게 나아요. 오. 저도 보세요. 네. 혹시나 해서 다 나열해 봤거든요. 예. 저도 확통할 때 나열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난 가장 네. 정상적인 방법이고요. 그런 것들을 표현했던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의미가 있었던 되게 좋은 문제다. 28번. 28번. 자, 그리고 이제 29번은 어려웠지?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야 돼요. 근데 이것도 저는 그 태도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쫙 펼쳐. 그럼 안 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나 조건이 되게 사회 배수를 만들어야 돼. 그럼 뭔가 공식을 막 그게 아니라 나열해서 그 수의 특성들을 보게 되면 되는 게 안 되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시간을 놓고 펼쳐서 보면 사실 5분 이상 걸릴 만한 문제도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29번 치고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오히려 쭉 펼쳐서 케이스를 분류하게 되면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이 간단하게 두 종류밖에 전 안 보였던 것 같은데 확률과 통계 문제에서 28번까지가 객관식이잖아요. 네. 보시면 28번까지가 객관식이면 그간의 출제 기조상 마지막 객관식 문제에 힘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28번 문제가 조금 어렵고 좋은 문제일 수 있는 이유가 힘을 거기다 많이 쏟은 거거든요. 줬으니까. 그런 다음에 29번도 30번도 킬러 같은 문제를 내겠다? 네. 어떻게 될까요, 이거? 아 그러면 난이도가 확 완전히 올라가니까. 무너지죠. 아. 그렇게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29번, 30번 두 개가 주관식인데 30번을 어렵게 낸다면 저는 항상 29번의 문제를 좀 쉽게 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30번 자체는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민국 크리에이터가 수학을 잘 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확통의 30번 문제는 아주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다. 네. 항상 등장되는 형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28번과 30번은 맞은 친구들도 꼭 다시 좀 풀어보고 틀린 친구들은 오답 정리를 꼼꼼하게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미적분. 미적분. 자, 미적분의 20 역시 앞쪽 문제가 제가 4+4라고 그랬는데 거의 언급을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초반이 진짜 쉬웠던 것 같아요. 넘어갈 정도. 네. 그렇죠. 자, 그래서 27번 문제로 가야 되는데 27번 문제 저 아, 베스트로. 네, 저도 꼽을게요. 좋았어요. 되게 괜찮더라고요. 네.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 보여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3점 치고는 어렵다. 네. 그래서 저는 4점으로 분류되는 문제가 이게 구도상 27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첫 번째는 저는 그냥 1 대입하고 2 대입하면서 귀납적으로 추론을 했어요. 그러면 B의 일반항이 아주 손쉽게 구해집니다. 단순 계산으로 그냥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B를 추론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부분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미적분이 앞쪽 단원이 수열의 극한 그리고 수열의 합에 대한 성질들을 연결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수원 내용이 연계되기가 참 좋은 단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수능까지 가서도. 그런 의미에서 수열의 합과 일반항과의 관계를 나중에 구한 다음에 그것으로 이제 항을 구하고 극한으로 연계하는 그런 구조가 참 좋았다. 네. 수원과 연계하기 딱 좋았던 그런 형태의 문제여서 아주 어렵지 않은 차원에서 의미 있었던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렵지 않았던 문제. 꼭 맞았어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약간 발상을 써서 네. 이 AN, BN 여기가 있잖아요. 네네. 여기에 그냥 BN 제곱을 해서 바로 AN, BN으로 가버리는 AN 안 구하고. 역시 꼼꼼히 문제를 보면 그 정도의 패턴을 파악하는 건 어렵지 네. 않죠. 따라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 뭐 문제집 같은 경우에도 많이 나오는 느낌이니까. 여러분들도 민구가 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자, 28번. 28번. 문제. 아, 이 문제 저는 개인적으로 계산이 좀 있긴 했는데 좀 네. 좋았는데. 그렇게 막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이거. 그렇죠. 이게 밑이 1보다 큰 경우랑 작은 경우를 나눠 써야 되는데 막줄에 모든 이라는 표현을 그쵸. 썼기 때문에 그렇죠. 1보다 큰 경우랑 작은 경우를 나눠야 되겠구나. 이 표현은 똑같을 거고 그 두 가지에서 이제 등비 수열의 극한에서 그 밑을 비교하는 형식 네. 그두 가지로 계산을 할 수 있었던 문제라서 저는 되게 이제 수업하는 입장에서 되게 설명하기 좋은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미적은 상당히 평이한 느낌이 여기까지 왔어요. 28번까지는. 그럼 과연 뒷부분은 어떨까요? 하고서 29번을 봤는데 29번도 센수학에서 범직한 29번에서 힘을 쫙 뺐어요. 그리고 답이 좀 예측 가능하죠. 그쵸, 그쵸. 답이 좀 예측 가능한 형식의 문제였고 그리고 아주 형식적으로 되게 잘 물어봤어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근데 이제 여기서 친구들이 안 그러겠지만 어떤 친구들은 아마 다 구해놓고 이제 P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 헷갈렸던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하는 친구들이 가끔 생겨요. 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문제풀이 과정 안에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을 유리화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을 유리화를 하고 최고차를 비교하려면 동차를 만들어야 되니까 네. 이 차를 소거하면 피해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거든요. 네. 무조건 2죠. 왜냐하면 우리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를 가정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만약에 P가 음수면 이건 그냥 발산하는 그쵸. 거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지 않고 있다가 시험 시간에 고민해요. 오 마이너스 2 어떡하지? 그래서 평소에 공부할 때는 좀 진지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대망의 30번. 30번 좀 기대했습니다. 저도 30번 기대했습니다. 그쵸. 사실 저는 조건만 보고 아, 이거 좀 어렵구나. 이거 뭐 해석할 게 많구나. 했는데 조금 풀어보니까 네. 그냥 계산이 돼버리는. 그렇죠. 답이 좀 자연스럽게 좀 떨어지고 네. 좀 아닌 거 하나 정도는 빼는 어떤 조건들을 네. 필요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생길 여유가 없었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fx를 구간으로 분류하는 첫 줄은 그냥 교과서 수준에서 분명 해석이 가능했을 거예요. 네. 여기서 한 1분 내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박스 조건이 킬러니까 어렵죠, 사실. 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일러 보고 이너 보고. 이너 보고. 아. 그럼 사실은 그렇게 추론해도 규칙이 어긋나는 게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추론해도 좋고 나중에 제가 해설지를 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바로 풀었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하나하나 추론하다 보면 홀스위치에서 바로바로 구멍나는 게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30번은 킬러로 분류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중킬러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중킬러급이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못 풀었을지라도 요거는 꼭 정리를 촘촘하게 꼼꼼하게 드디어 기하 네. 기하 문제 좀 평이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기하는 또 더 어쩔 수 없는 게 범위가 어렵게 물어볼 수 없었던 문제 자체는 역시 어렵지 않게 물어본 것 같고요. 30번 문제 바로 넘어가요. 30번으로 30번도 킬러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그 쌍곡선과 타원, 네. 기초적인 그런 준선과 어떤 네, 맞아요. 것만 잘 알고 있으면 그냥 삼각형 하나 정도 잡으면 끝나는 문제였다. 그렇죠. 정도인데. 4점짜리 문제이긴 하지만 30번급처럼 이렇게 킬러 문제는 아니었었는데 아마 네. 앞쪽 시간이 부족해서 그쵸. 많이 놓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거슬러 가서 29번이나 앞쪽에 있었던 그 4점짜리 문제도 좀 평이한 편이라서 역시 확통, 미적, 기하의 내용이 상당히 평이하다. 네. 근데 혹시 이 세 개의 과목들이 평이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게 아시죠? 과목 따라 너무 편차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평가원이 그렇게 얘기를 네. 했었죠. 공통을 올리고 얘네를 줄이겠다. 그래서 네. 22번이 킬러가 된 거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정답을 얘기해 주시네요. 학생들의 전략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적이나 확통이나 기하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에는 수원 수토가 되게 튼튼하게 자리를 잡히게 되고 선택 과목이 여전히 애매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기본 개념과 어려운 3점과 쉬운 4점으로도 저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난이도 처음에 했던 얘기예요. 긍정적인 시험이다. 점수를 다 꿀 수 있는 시험이다라는 이야기로 저는 결론을 내려보려고 합니다. 3평을 잘 보면 네. 뭐가 좋을까요? 기분이 좋죠. 맞습니다. 와 역시 3평을 못 보면 기분이 나쁘죠. 기분이 나쁩니다. 너무 여러분들 여기 기분에 좌지우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너무 점수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본인의 약점 또는 위치를 이렇게 체크하는 정도의 어떤 시험이니까 이걸 가지고 전략을 잘 짜서 꾸준함의 힘, 꾸준 힘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꾸준함의 힘만 가지고 올 1년을 촘촘하게 자기의 시간에 쌓아나간다면 저는 여러분들의 결과를 분명히 바꿀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되게 좋은 기회로 우리 민구 크리에이터님과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서 저는 이런 분위기가 좀 처음이거든요. 근데 네. 너무 즐겁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좋은 얘기들을 많이 전달받았고 되게 좋은 기운도 많이 받고 전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사인해 주세요.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최우식 군 좀 닮은 것 같아요. 맞죠? 귀가 빨개졌어요. 이거 빨개져 정말 귀 빨개져 정말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보니까 딱 그냥 느낌이